친하게 영어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문법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또는 구문 하면 아마 시중에 보았던 책들은 전부 다 문장에 가다가 끝나는, 다시 말해서 피어드가 있는 이 부분까지 하나의 센턴스, 문장이라고 하죠. 문장을 다루는 걸 문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법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일부분만을 다룬 거에 지나지 않죠. 실제 문법에 향상된 레벨로 가본다면 첫 번째 몰핌, 형태소라고 하고요. 하나의 의미 단위. 다시 말해서 그래머라는 단어가 있으면 문법이라는 단어, CAL은 형용사죠. LY는 부사죠. 그 의미가 조금씩 바뀌죠. 이것은 형태소가 3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몰핌을 얘기하고요. 그게 합쳐서 구가 되죠. 그리고 절이 됩니다. 여기까지 배우는 게 일반적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좀 더 향상된 문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반드시 단락을,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담화라고 하죠. 좀 더 긴 글,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누가 말하면 그래서 대꾸하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그러한 대화 위주, 대화로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법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문맥이 존재하고, 그러므로 해석을 하지 않고 문법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 바로 여기도 문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문법의 향상된 레벨로 해서 여러분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락과 담화와 대화까지도 더 확장되는 게 문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법 문제 풀 때 대부분의 강사들이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센턴스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해요. 해석 안 하고 한다는 자체도, 센턴스 본다는 자체도 이상하지만, 해석을 안 하고 센턴스만 본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문법이, 엄연한 의미에서 문법은 아닌 거죠. 더 큰 의미에서는 단락이 존재하고, 이게 하나의 단락이죠. 이 단락이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의 문법인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는 이 하나의 단락이 전체 하나가 문법입니다. 문법이 별게 아니에요. 이게 문법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가 누차 해석하지 않는 문법은 가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문법이란 것은 뭐다고요? 하나의 문장이 아닌, 이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단락과 담화까지 또는 대화까지도 가는 것이 향상된 문법의 레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 해설을 들어보면서, 설명을 들어주면서, 가짜대 편의영어인데요, 문법적으로 잘못된 걸 고르는 건데 과연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닐까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유튜브나 지금 혹시라도 학부모님이 듣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학원에서, 영어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해석 안 하고 가르치는 강사들 많아요. 문법 문제를요. 그거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배우면 우연히 10개 중에 3개를 맞출 수 있으나 향상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문법이 향상되기 힘들어요. 힘들다고 했습니다. 0%는 아니에요. 1%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야지만 자기가 몰라도 때로는 향상된 자신의 어떠한 문법적인 소양이 몰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때로는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확률 게임입니다. 문법은 자기가 모른다 했을 때 알면 좋고요. 확률을 얼마큼 올리느냐가 문법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안다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 선생님 모르면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모른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해석을 하시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과연 해석이 필요한지. 자, 책이라는 건 우리를 위해 존재하죠. 뭐 아마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의 기적들을 설명도 해줄 것이고 새로운 기적도 드러내줄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미라클이 맞죠. 해석을
해보시면 알 거죠. 그죠? 미라클이니까 맞는 겁니다. 복수로서. 현재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책 어딘가에서, 이건 그냥 어딘가가 아니에요. 책이에요. 책 어딘가에서 분명히 말해 놓은 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가 unutterable, 말로 할 수 없었던 것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모르니까, 미라클이니까. 근데 책의 어딘가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somewhere라는 단어, 이것만 보면 모르지만 앞문장과 연결시키면 이해가 가시죠. 그러므로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설명되어지는 거니까.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이와 같은 질문들은 굉장히 혼란케 하고 난해하게 하고 그리고 당혹해 하죠, 우리를요. 그런 질문들이 그들 차례가 되면 차례대로 모든 우리의 현인들에게, 위대한 사람들이겠죠, 철학자 같은 현인들에게 나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주어고요. 당연히 그 질문들이 누구에게, 이 현인들, 모든 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요거죠, 그죠? 그 질문들이, 여기가 정답이 복수니까 have 맞죠? 차례가 되면 have pp입니다. 현재 완료. 차례대로 모든 현인들에게 이런 질문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들에게 답해야 되는 거죠, 현인들은. 자, 한 명도 빼지 않고, 한 명의 현인도 빼지지 않고 각각의 현인은 그것에 답을 해왔어요. 그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인생으로, 또는 말로도 하고 그 사람의 삶으로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답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뭘까요? 당연히 문맥상 보시면은 이 질문들인 거죠. 이와 같은 질문들, 우리를 당혹해 했던 질문들이 차례대로 현인들에게 그들의 생각에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현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각각은 또 그것에 답변한다. 당연히 문맥상 이해가 되는 거죠. 단수 쓰면 안 되겠죠? 복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거 하죠. 자, 왈레스 스테그너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책 여기에서 자신의 어렸을 때 마을의 어떤 폐허가 된 곳을, 젊은 시절에 그 다음 마을의 폐허를 다시 방문해서요, 그 폐허로부터 어떤 어린 시절의 그런 어떤 스피릿, 어떤 느낌, 기분 같은 거, 뭐 그런 많은 것들, 정신 같은 많은 것들을 자아냈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해다? 자, 시기란 게 시간이죠. 그러니까 요걸 받는 거죠. 그 시기는, 그 시기는 우리가 흔히 소위 친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쓰레기터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말이 좀 어렵죠? 자, 이 사람은 자기 어린 시절에 있었던 마을의 덤프에, 폐허가 된 어떤 쓰레기 같은 곳,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것, 그런 곳을 다시 방문했고요. 어린 시절에 그런 쓰레기장을, 그것으로부터 뭔가 어린 시절의 스피릿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기분을 좀 느낀 거예요. 그 해는 어린 시절의 그 시죠. 그 시기는 우리가 소위 친하고 가깝고도 기분 나쁘지 않은 쓰레기인데, 그렇죠? 그런 쓰레기터라는 소위 그렇게 불렀던 그런 시기였어요. 게다가 그 시기는 집에 다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자, 이건 haul away란 말은 카트 같은 차로 운반하는 거예요. 수레 같은 걸로 쓰레기를 운반되었던 것이 단지 고미다락으로 운반되어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러한 쓰레기로서 운반되었던 것들의 많은 것들이 고미다락으로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카트로 운반한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고미다락으로 운반되었겠죠. 그러니 당연히 시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had been이 되겠죠. 그리고 hurled away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고미다락에서 쉬는 거죠. 다음 세대, 어떤 세대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앤티크, 골동품으로서 재활용될 수 있을 때까지
그쵸?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해 거기에 남아있는다는 거죠. 고미달하게 쌓아뒀다는 거죠. 그냥 그 의미는. 네, 그 다음 9번 갑니다. 우리의 우주선은요, 더 많은 리벳으로, 리벳 목 같은 겁니다. 나사 같은 거예요. 자, 더 많은 리벳을 넣어서 삽입해서 강화되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것보다. 자, 우리 우주선이 있고 우주선 리벳을 박아서 사라지는 것도 있나 봐요. 사라진 것보다 더 많은 걸 박아서 결국 더 강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튼튼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것은 만년 전 이래로 어떠한 조짐이 있었어요. 이 조짐은 그 과정, 앞에 말했던 그 과정이 되겠죠. 리벳을 받는 과정이 다소 영구적으로 뒤집혀질 수도 있다. 뭔가 그 과정이 바뀔 수도 있다.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게 뭐겠어요. 리벳이 더 적게 박히는 거죠. 잃어버린 게 더 많고 더 적은 리벳을 투입하는 그런 우주선이 약화되겠죠. 그러면 우주선이 약화되는 그런 조짐이 만년 전 이래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만약에 이 문장 봤다만 가설해 보세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과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조짐이 있다, 뒤집혀진다, 뭐가 뒤집힌다는 거야?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계속 봅시다. 바로 그때가 하나의 종, 바로 호모사피엔스, 우리죠. 인간의 종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지구를, 이 행성을 지배하게 된 시기예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이 순간 여러분 문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주선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주선이라면 우주선이죠. 근데 이 순간 이 우주선이 뭘 나타낸다? 지구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시 뭘 가리킨다? 호모사피엔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네, 호모사피엔스가 결국에 행성을 지배하게 되는 그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리벳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리벳이 뭘 나타내는지도. 단지 반세기 지나서, 대략 반세기가 지나서 행성은 그것이 명확해졌대요. 인류가 다른 종이겠죠. 종과 개체수를 멸종에 이르게 하고 있다. 그건 엄청나게 초과하는 그러한 비율로, 속도로 자연 소멸의 멸종이겠죠. 멸종은 단수니까 대시돼야겠죠. 자연 소멸적인 멸종을 초과해. 자연적으로 소멸되죠. 그런 걸 능가해서 빠른 속도로 다른 종들과 개체수를 멸종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예. 그러므로 정답은 뭘까요? 당연히 4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란 게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단락이 뭡니까? 하나의 구처럼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지 따로 분석해서 떨어져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문법이란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의미가 사실 없는 거야. 앞에 설명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리벳이 무엇인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본다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리벳이 뭔지 알았습니까? 아셨죠? 리벳은 바로 종인 겁니다. 여기서 리벳은 여기로 간다면 스피시, 종인 거죠. 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없어진 만큼 종이 없어졌던 것보다도 자연 소멸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being lost란 말이 바로 자연 소멸인 거예요. 자연 소멸에 보다도 더 많은 그쵸? 종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리벳이 거꾸로 역전되고 있다. 리버스를 왜 쓰는지 아시죠? 왜 뒤집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더 많고 더 많은 리벳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다음 10번. 즐거울 기회가 그날아침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다행해서 단지 하루 나방의 역할을 인생이라는 곳에서 인생의 무대에서 나방의 역할만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하루 나방, 하루살이라는 얘기죠. 하루 나방 한다는 거. 비참한 운명처럼 보여요. 어때요?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는 얘가 주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인생이란 무대에서 단지 나방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것도 하루야. 하루째 나방이야. 그거 참 처절한 운명인 것처럼 보이죠. 어때요? 이게 주어가 되니까 to를 쓰거나 ing 붙여야겠죠. to have가 맞겠습니다. to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to have.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루 나방의 열정, 비천한 기회를 충분히 꽉 채워 즐기겠다는 그 열정은 때로는 애처롭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때 해석을 해보시면은 단어 하나하나의 그 의미보다도 바로 이 문맥이 어떻게 해석을 도와주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1번 가도록 하죠. 점점 더 많은 수의 사회 역사학자, 그 다음에 과학 사회학자들이, 자, 당연히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니까 단수가 아닌 복수죠. 맞고요. 그들은 거기서 가능한 것을 탐험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마치 동사가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여기 동사가 있고요. 전차 뒤에 들어가는 being이 맞겠죠. 뭐가 있다? 직접적인 외부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즉 일반적으로 비과학적 요소라고 생각했던 거, 그 컨텐츠에 영향을 미쳤던 과학자의 생각에 이게 진짜 지식이야, 이게 진정한 지식이지, 진짜 지식이야, 오리지널이야 라고 했던 것에 영향을 미치는 비과학적 요소를 미쳤던 요소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직접적인 외부 요인이겠죠. 외부 요인이 있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탐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과학적 요소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물론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여기 being이 정답이겠죠. ing를 바꿔야 됩니다. 2번. 자, 이 마을 사람들이요, 마을은요, 돈을 충분히 그와 같은 것에 소비할 수 있어요. 농부와 무역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상적, 유토피아,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생각됩니다. 뭐가? propose spending money, 돈을 소비하는데 그런 것들을 쓰자고 제안하는 거죠. 좀 더 지적인 사람들이,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알고 있는, 그들이 이게 더 가치가 있어라 하는 것에 소비하는 걸 하는 거에 더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의견 알겠어요. 우선 넘어갈게요. 틀린 건 3번인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도시는 $17,000를 타운하우스, 연립 같은 거예요. 연립주택 같은 거에 소비해 왔어요. 썼어요. Thank fortune, politics, but. 이것만 딱 부어볼까요?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사예요. 고맙다. 고맙다 행우나 고맙다 정체가 이상하죠. 문장이 안 돼요. 그럼 ing 붙여야겠네요. 왜? 얘가 주어고, 문장 구성이라는 거 아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대로 가죠. 그러면 주어고, 얘가 동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 달러, spend,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뭐에 대해서 온, 타운하우스 썼다. 끝났어요. 문장. 끝나는데 동사가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그럼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ing 붙여야죠. 동사가 안 되니까. 이러면 틀린 거예요. 왜? 문맥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만 갖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장 하나 분석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장 안에서도 또 의미가 또 다양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고맙다라고 할 때 뭐라죠? Thank God이라고 그래요. Thank God. 다행히도, 고맙게도 라는 뜻이에요. Thank fortune. 행운이 있다는 거죠. 고맙게도. 또는 고맙게도 정책 때문이기도 하겠죠. 고맙게도 정책 때문에 우리가 타운하우스를 지어주거든요. 우리 도시는. 그러나 10중 8구 그렇게 많은, 그 정도로 돈을 $17,000를 살아있는 지혜, 100년이 지나도 살아있을 그런 지혜에는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왜 3번인지 좀 알려줄게요. 자, 이제 흐름을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문장을 아무 해석하지 않고 보신다면 thank ing라고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럼 해석해 보시면 그 뜻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도시가 이것을 수비한다. 고맙다. 고마워한다. fortune에 politics에 고마워하면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관용구적인 그런 걸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또 하나 여러분 느꼈겠지만 살아있는 지혜에 그렇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게 엉뚱해 보이잖아요. 뭔 소리지 갑자기? 타운하우스에 돈을 쓴다는 건 이해하는데 근데 뭐 살아있는 지혜 100년이 지나도 살아있을 지혜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뭐 갑자기 왜 나온 거야?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나왔었어요. 왜 보세요. 마을은 어떤 사람에게 쓴다고요? 일반적인 농부나 뭐 이렇게 거래하는 이런 상인들 같은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에는 돈을 쓰는데 뭐가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현인들 보이죠?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더 가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에도 돈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시 갑니다. 타운하우스에 쓰는 것은 위에 보고 있는 농부들하고 쓰는 같은 개념이에요. 농부들에게 쓰는 것과 같은 개념.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거라는 거, 그것은 뭐다? 바로 100년이 지나도 필요한 살아있는, 죽지 않는 살아있는 위트, 지혜에 쓰자는 게 바로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것만 딱 잘라서 본다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지? 100년 지나도 살아있는 지혜에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지혜가 왜 나오지 갑자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미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문장 안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요. 바로 앞문장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 한 단락은 뭐다? 하나의 문법이다. 이 한 단락은 뭐다? 다시 한번 하나의 문법이다. 그러므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정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해석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아마 학생들에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 플러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표현 아실 거예요. 가치가 있단 말. be worth 이렇게 쓰죠. 그리고 A가 뭐 200달러의 가치가 있다면 이렇게 쓰죠. be worth 200달러 이렇게. 근데 2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데는 어떻게 쓸까요? 여기다 뭘 쓰나요? 아니겠죠? 여기다 쓰잖아요. more than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200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제 이해 가셨나요? 대충 보니까 그럼 훨씬 더 가치가 있다? far more를 쓰겠죠. far more 200달러 이상 than 이렇게. 그러므로 이 be worth에서는 앞에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써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be far more를 어디로 꺼내야 뒤로 꺼내야 된다. be worth far more 훨씬 더 가치가 있다. be worth가 하나의 동사처럼 생각하시면 동사 물론 아니죠. 동사 생각하면 이해 가시죠. 가치가 있다 훨씬 더. 정답은 3번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2020년 가천대 편입영어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 그리고 아마 교수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문법이라는 것은 센턴스가 아니다.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 이거는 부분이다. 전체 되셨죠? 담화까지도 그리고 대화까지도 문단 단락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문법 문제를 단락을 내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센턴스를 내고 있지 않죠. 단락을 내는 이유는 바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락을 내는 겁니다. 문법 문제 옛날에 이렇게 한 줄 나왔어요. 한 줄에서 푸는 거였습니다. 그건 센턴스죠. 그렇게 안 내요 요즘 문법은요. 웬만하면 단락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가볍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한 지식을 요구할 때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이게 문법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전체가 다 항상 다 문법이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단락이 센턴스가 아닌 바로 디스커스 담아도 긴 문장도 하나의 문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할지를 이제는 아셨겠죠? 학생들이 물어볼 때 문법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러면 해석하세요. 해석하지 말라는 강사 가짜입니다. 해석하셔야 돼요. 왜? 단락도 문법이기에 담화까지도 문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법은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